급변하는 시대에 급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 앞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탈바꿈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빅딜, 한국의 로키드 마틴, 그리고 K방산. 우리나라 M&A 역사상 가장 큰 빅딜 중에 하나를 성사시키고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며 K방산의 대표 주자로 올라선 그 기업입니다. 인사이트 30.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한화. 그 중에서도 매년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한화의 방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산 계열사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K9 자주포라든가 또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정말로 K방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뭔가 이름부터 미래지향적이라는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 동시에 기술적인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만 멋진 게 아니라 기업 가치도 사상 최대치로 날아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무려 90%에 달했고요. 지난 5년 동안 주가 상승률은 무려 354%입니다. 진작에 이 주식을 살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자회사 중에 시스템, 레이더, 망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한화 시스템이 있고요.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한화 비전이 자회사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도 잠수함을 만드는 한화 오션이 있고요. 한마디로 육해공 라인업을 다 갖춘 기업이 바로 한화 그룹이 되겠습니다. 한화라는 이름은 원래 한국화약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1952년 지금은 타계하신 김종희 회장님이 만든 회사가 바로 한화인데요. 이 회사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화약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폭발물을 다룬 회사죠. 결국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1955년 조선 유지 인천화공장을 불화를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이 됐는데요. 1957년 당시 생산 제품은 산업용과 광산용 폭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자체적인 기술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1959년부터는 화학류를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국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81년에는 창업자인 김종희 회장이 타계를 합니다. 그리고 장남 김승현 회장이 이를 이어받는데요. 그런데 한화가 원래 시작할 때 이름은 한국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영문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입니다. 와, 이름부터 너무 세요. 요즘 같으면 바로 테러 그룹으로 지정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어로 하면요, 남조선 폭약 집단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도 없고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를 하려는데 이 이름이 걸려서 결국은 이름을 한국화약에서 한화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동년배인 분들은 다 한국화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분들에게 한국화약 그러면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하게 광산용 폭약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다 어디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불꽃놀이 하는 그거 기술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강변에서 그 세계 불꽃 축제 하잖아요. 그 주도적인 회사가 바로 한화입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부산 광안리에서도 하고 여기저기 폭죽 터뜨리고 화약 터뜨리고 화약이 아니죠. 불꽃놀이 하는 데마다 다 들어가는 회사가 바로 한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화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야구. 한화 팬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한화가 경기 성적이 좋을 때마다 뭔가 불꽃놀이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은 빅딜입니다. 2014년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과 방산 부분인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한화가 인수하는 빅딜이 성사가 됩니다.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 지분 32.4%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테크윈은 탈레스 지분을 또 5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가진 삼성테크윈 지분 전체를 주식회사 한화가 인수를 하니까 탈레스도 자동적으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당시 삼성테크윈과 탈레스는 방산 대표주자로 한화랑 시장을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합치니까 한화는
방위산업 매출 부분이 2013년 1조 원에 불과했는데 2조 6천억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1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삼성 테크윈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하나 테크윈으로 바꿉니다. 일단 삼성은 떼야 되잖아요. 왜 매각을 했을까? 이 이유도 중요한데요.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거죠. 해외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삼성 탈레스 직원분들, 그다음에 뭐 하나에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방산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장기간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투자하고 또 이 개발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데 해외 시장을 그래서 뚫어야만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 해외 시장을 놓고 국내 기업 둘이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와 삼성 사이에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빅딜이 성사된 거죠. 사실 이런 큰 M&A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승자의 저주. 인수는 잘한 것 같은데 비용을 너무 크게 지불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그만큼의 수익을 뽑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래서 생겨난 말이 바로 승자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도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온갖 리스크와 변수를 다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꿈꿨던 하나의 김승현 회장은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사실 이 결정은 잘 내린 거라고 지금은 평가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그 과감한 김승현 회장도 심장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만들고 싶다는 김승현 회장의 야심만 작용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 회장님이 아들이 3명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분야를 넘겨주고 싶었다라는 그러한 일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삼성 테크윈을 인수한 이후에 아무래도 인수를 한 하나 입장에서 몸집이 확 커진 거죠. 37조 원 규모였던 자산 규모였던 하나는 인수 합병 이후에 이 자산 규모가 50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재계 순위가 한진을 제치고 9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빅딜 이후에 하나그룹은 이제 화학 부분을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너지를 노리게 됩니다. 삼성종합화학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산 부분인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한화 테크윈, 여기에는 4개의 사업 부분이 생겨나요. 엔진 부분, 특수 부분, 보완 정밀, 그리고 제어 부분 4개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 합병 이후 직후에는 적자가 나요. 왜냐하면 아직 뭔가 비용이 다 처리되지 않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사업 분야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면서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테크윈은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빅딜을 하고 나니까 삼성, 항공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항공 엔진 부분에서 강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지대지, 무기, 체계 사업 이런 것들을 수주를 하게 되고요. 2016년 두산 DST까지 인수를 하면서 지상 무기 체계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 뒤로 하나 방산 분야가 정말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몇 차례의 구조 개편을 통해서 하나 디펜스 등 이 3개의 방산 계열사를 합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그 아래 자회사로 이 정밀 기계 분야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그 항공 우주 산업 그리고 지상 방산 그다음에 시큐리티를 담당하는 하나 비전 그리고 IT 서비스와 이런 시스템들을 총괄하는 하나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도 하나가 인수를 해서 하나 오션이 됐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상, 그다음에 바다, 하늘 이렇게 육해공 라인업을 갖춘 국내 유일의 종합 방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22년 폴란드와 8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추가로 UAE, 이집트와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2022년 말에 지상 방산 수주 잔고가 19.8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2021년 말 대비 수주 잔고가 약 4배 가까이 확대가 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렸는데요. 2023년에는 호주와 레드백 장갑차,
이게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한국화약에서 출발해서요. 삼성그룹의 방산 계열사들을 빅딜로 인수해서 국내 방산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방위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와 실험, 개발 노력이 쌓여서 지금의 K방산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더 큰 추진력을 얻어서 우주로 뻗어나갈지 지켜볼 차례입니다.